70세의 개그맨 이용식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 이용식은 대한민국의 코미디언이자 방송인으로 198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유머 한 번지와 같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큰 인기를 모았으며 개성 넘치는 외모와 독특한 유머 스타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에게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손녀 출산과 관련된 일로 가족들이 함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용식은 1975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개그맨 중 최초로 공채를 통해 데뷔한 사례로 꼽히며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개그맨들이 유랑극단이나 연극 배우 출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봉서 선생님은 아코디언 연주자로 활동하다가 개그맨으로 발탁된 경우였습니다. 1969년 MBC TV 개국 당시 웃으면 복이 와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젊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1975년에 개그맨 공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TBC, MBC 같은 방송사들이 탤런트를 공개 모집한 적은 있었지만 MBC가 개그맨을 대상으로 공개 채용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심사를 맡았던 위원으로는 구봉서, 삼용, 서춘, 송혜 같은 유명 코미디언들이 있었습니다. 총 11명이 최종 선발되었으며 그 중에 이용식이 포함되었습니다. 공채 1기 멤버 가운데 현재까지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은 이용식이 유일합니다. 혹시 이전에 이용식이 통기타 가수로 꽤 활발히 활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1971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데뷔한 그는 다음 해에 뮤지컬 배우로도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뜻밖의 기회로 개그맨으로 전향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가스나 생맥주를 제공하는 경양식집 같은 곳에서 통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유석, 양희은 그리고 이후 4월과 5월에 백순진, 이수만 등이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1972년 청평에서 열린 통기타 페스티벌에 친구들과 함께 참가하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동네에서 구봉서로 불릴 만큼 입담이 뛰어났던 이용식은 이내 코미디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당시 구봉서라는 이름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으며 이러한 별명은 그에게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용식에게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드라마 전원일기에서 용이 역을 맡았던 그는 특유의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의 개성 넘치는 연기는 코미디언으로서의 경력을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이처럼 이용식은 코미디와 음악 그리고 연기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한국 대중문화사에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위의 형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박은수였습니다. 박은수가 이용식을 대신하여 MBC 지원서를 제출했고 이용식은 친구의 양복을 빌려 입고 서둘러 시험을 보러 가야 했습니다. 단계별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한 이용식은 최종 면접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으며 이후 정해진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정식으로 개그맨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뷔 후 큰 주목을 받지 못했고 곧바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문선대에 배치되어 군 내외에서 공연을 할 기회를 얻었는데 이를 통해 군에서도 밖에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36개월 동안 오히려 실력을 갈고 닦았다고 합니다. 전역 후 MBC로 복귀한 이용식은 인생에서 중요한 프로그램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뽀뽀뽀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당시 이 프로그램은 새롭게 시작된 어린이 전문 프로그램이었고 담당 PD가 이 프로그램은 처음 시작하는 어린이 프로그램이니 잘 부탁한다 고 이용식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이용식은 뽀뽀뽀에서 무려 19년 동안 고정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으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했지만 초등학생들까지 즐겨 시청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늦는 일이 자주 발생했고 부모들까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직장에 지각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기에 따라 MBC 프로그램 시간을 조금 늦출 수 없느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다고 하네요. 그는 뽀뽀뽀를 통해 인기의 정점에 있었지만 불행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3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 본인도 심근경색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은 심근경색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이식은 의사보다 심근경색에 대해 더 잘 안다
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심근경색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그는 마지막까지 주먹을 꼭 쥐며 살아남겠다 는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어린 딸 수민이를 바라보는 이용식의 모습은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용식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두고 내가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반드시 살아서 이 병원을 나가겠다. 고 굳게 다짐했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용식에게 딸 수민이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는 결혼 후 오랜 기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입양을 고민하던 끝에 1991년에 수민이를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수민이는 더욱 소중한 존재였으며 그의 가족사로 인해 아내와 딸에게 더욱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용식의 아버지는 포항에서 배에 기름을 넣는 지배인으로 일하던 중 군용 배에 기름을 공급하면서 위험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홀로 월남하셨습니다. 이후 어머니와 세 형제는 북에서 끔찍한 고문을 겪게 되었습니다. 대나무를 깎아 만든 가시로 손톱 밑을 찌르며 아버지가 어디로 갔냐? 고 물었으나 어머니는 정말 몰라서 대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가족사를 알게 된 이용식은 부모님을 더욱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가족을 남쪽으로 데려오면서 인천에서 막내 아들 이용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이 인민재판에 처해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몰라서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며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 말에 이용식은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가족의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용식에게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이용식은 대한민국 코미디의 거장 이주일과의 특별한 인연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주일과 오랜 친분을 쌓으며 자주 집에 초대받고 허물없이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이주일이 국회의원 활동을 마치고 연예계로 복귀한 후 시작한 이주일의 코미디쇼에서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의 인기 코너 서울5에서 이주일, 김형곤, 방실이와 함께 80년대식 꽁트 개그의 진수를 선보였습니다. 이주일의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하며 깊이 슬퍼했던 이용식은 이후 KBS 심야 스탠딩 코미디 프로그램 폭소클럽에 출연해 이주일을 기리는 개그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주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짧은 시간 안에 큰 인기를 얻고 많은 부를 쌓은 인물로 기억하며 오래 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고 회상했습니다. 이주일의 아들이 1991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이주일은 큰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주일이 아들 이야기를 자주 꺼냈던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의사로부터 이주일이 한 달 후 돌아가실 것 같다 는 말을 들은 이용식은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결국 이주일은 세상을 떠났고 이용식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이후 이용식의 건강 상태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딸 수민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건강 관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손녀를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 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하며 체중도 15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손녀가 태어난 후 이용식은 내게도 이런 기쁨이 찾아오다니 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재 이용식은 손녀와 가족들을 위해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항상 건강하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